여러분이 혹시 대개 보면은 그 삶 속에 나와 있는 즐거운 일은 이제 나중에 하기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어떤 부담과 짐 또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해결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쓰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보면은 영어로 first thing first 그런 말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그런 뜻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여기서 내용은 부모가 먼저 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런 모든 일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을 해라. 모든 일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식을 하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일에 문제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해라.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진다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일단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경증적인 사람들과 성격 장애적인 사람에 대한 아주 절묘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격적 신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경증 얘기하면 과도한 책임감, 모든 것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격 장애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신경증과 성격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제 정신과에서 사람을 진단을 할 때 이제 층으로 진단을 해요. 맨 처음에 신경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기능 장애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측정을 합니다. 이 환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차트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고 속으로는 이것이고 더 생활하기에는 이분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건가, 그냥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건가, 사회적인 기능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따지죠. 되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요거 신경증만 있는 사람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제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는 치료 기간이 같은 우울증이라도 불안장애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냐면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질적이죠. 그거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우리는 신경증적이고 성격 장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가만히 보면 저도 신경증과 이 성격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된다는 과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보 얘를 어떡할까 그러면은 당신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맡기는 거죠. 이건 또 성격 장애 부분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알아 해. 그래서 다행히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때 주리를 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증과 이 성격 장애를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해요. 저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아주 정신병 덩어리인 것 같았어요. 참 재밌어요. 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까? 특별히 어떤 결정을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맡기는 사람들, 딱 보면은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되면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지를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온갖 자격증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 왜 없으냐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떨어질까 봐.
떨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안 봤다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미 자존감이 굉장히 깊은 상실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떨어지는 것은 뭔지 모르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정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저희 수치를 다루기 시작해요. 2회에 걸쳐서 아주 깊게 다룹니다. 근데 이 수치를 완전히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정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신경증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도한 책임감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과도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꾸만 누구에 의존적으로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되지 않으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됐다고 또 비난하게 되고 여성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남성들이 좀 인격장애 성향이 강하고 여성들은 신경증 성향이 강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쪽 보시면은 진실에 대한 얘기 여러분 충분히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진실해라. 거기 우리 조에서 저도 캐치를 못했는데 우리 조장님이 이런 얘기 하셔서 저도 딱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우린 보통 진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진실해라.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표현이. 진실에 못 보셨죠 여러분? 나도 못 봤는데 여기. 진실에 헌신하라 그랬어요. 헌신. 그렇죠? 진실에 헌신하라.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헌신이에요. 진실에 헌신하라. 진실에 헌신하라. 그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 일종의 이제 새빨간 거짓말인지,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흔히 얘기해서 어떤 진실에 대한 조작과 조정과 과장과 더 나가서 거짓까지 계속 되게 왜 이런 삶을 살까? 왜 이런 삶을 살까? 이게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 이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강박이라고 얘기하죠. 이 강박이 이 공식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어렸을 때 만들어진 공식 안에 이미 내재됐다. 그걸 계속 전이하면서 산다. 지금 책의 내용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 욕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에 대한 조작과, 그 다음에 과장과 포장과 이런 경향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과시 욕구.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도 일종의 인정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기 애적 교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교만이란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자기 애적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애적이라는 교만은 뭐냐면 이거는 사랑 결핍증에 나온 병입니다. 있는 그대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성장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 먹어야 할 그런 자기 애적 사랑을 제대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려요. 자기 애적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될 때 이 자기 애적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이런 자기 애적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는 욕구. 끊임없이 자기 애적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 자기 애적 욕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자기 애적 욕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본위적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프라이드이고 그런 면에서 자신이 정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사실은 가져와요.
예. 우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기억나세요? 겸손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어떤 걸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뭐 되기를, 정답되기를 멈췄다. 이 사람은 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정답에 뭐든지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 모순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틀린 존재가 모순된 존재인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정답되기를 멈추니까 오히려 문제가 줄어들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좀 치료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적 같은 치료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오픈하게 되는데 아주 재미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포장과 끊임없는 자기 과장과 끊임없는 거짓의 삶을 얘기하고 그게 소위 악에 이르는 길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맞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왜냐하면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짓의 사람 그러면 거짓의 사람은 이 영어 악이라는 것을 이블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거 거꾸로 쓰면 뭐가 됩니까?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정반대예요. 거짓의 사람은 악의 사람이고 악의 사람은 진짜 삶하고 반대.